이게 SSD가 여기 이 부분이잖아, 그지? 야, 이게 온도가 뜨겁긴 뜨겁다. 장난이 아니네. 색깔 봐봐, 이거. 야, 이 불량 생길 수도 있겠는데. 안녕하세요, 디너스입니다. SSD의 온도가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높은 경우가 요즘에 많습니다. 실제로 PCI Express 3.0 4배속이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 4.0까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SSD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같이 온도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뭐 반도체고 메모리인데 온도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SSD에다가 방열판을 달고 싶은데 이거는 데스크탑이 아니고 노트북이라서 내부 공간이 너무 좁아서 방열판을 달기에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서멀 패드와 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구리 테이프인데, 구리 테이프 중에서 제가 이제까지 많이 검색을 해봤을 때 가장 두꺼운 놈이었습니다. 두께가 0.1mm 짜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커스텀으로 뭐 따로 주문을 하지 않고 시중에서 상용으로 파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두꺼운 제품입니다. 이 둘을 이용해서 온도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봤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온도를 잡으려고 할 만큼 실제로 SSD 온도가 높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은가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SSD는 일반적으로 아이들 상태에서 온도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45도에서 48도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테스트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보면 생각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1기 테스트를 실행하자마자 63도, 65도를 찍으면서 60도 중후반으로 바로 상승을 하죠. 그리고는 70도를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최고 온도 73도를 찍고 1기에서 평균적으로 69도에서 73도를 왔다 갔다 하고 쓰기에서는 66도에서 71도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용량 파일을 복사하는 상황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외장 SSD 1TB에서 파일을 복사해오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고, 파일은 약 450기가 정도의 용량이었습니다. 초반에는 58도 정도로 시작을 하다가 20분 정도 파일이 완전히 복사될 때까지 최고 온도는 82도까지 올라갔고요. 이때 노트북 바닥면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SSD 쪽인데 열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생각보다 온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죠. 테스트만 단순히 했을 때,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 그렇게 돌렸을 때는 73도 정도로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나 고사양 노트북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내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영상 편집 작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대용량 파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복사를 하시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용량 파일을 복사할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참 복사가 되다가 한 20-30분이 지나가고 나면 온도 때문에 이제 속도가 툭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SSD는 일반적으로 8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스로틀링이 걸리도록 대부분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도가 넘어가면 이제 복사 속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프리징이 걸린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작업을 하려면 먼저 제품을 뜯어야 되겠죠. 뒷편을 뜯을 건데 혹시나 상판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천을 깔아주고 나사는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제일 위쪽에 4개, 중간에 3개는 나사의 길이가 같고 아래쪽에 3개는 짧은 나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제일 아랫부분의 나사는 팝업 나사라고 해서 뒷판에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유의하셔야 될 거고요. 나사를 풀어주는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다음에 조립할 때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전부 풀어준 다음에 헤라를 가지고 벌어진 부분부터 살살 밀면서 뒷판을 분리를 해주고요. 뒷판을 분리할 때 이렇게 확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케이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메인보드와 뒷판에 연결된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분리를 해주고 뒷판을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게 SSD입니다. 발열이 심한 CPU나 GPU는 히트파이프로 발열 관리를 잘 해주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SSD 쪽은 쿨링에 대한 보강이 전혀 없는 것이 조금 아쉽죠. 그리고 SSD에 붙어있는 검은색 테이프는 열 전도에 도움이 되는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 제거하지 않습니다. 먼저 작업해야 될 부분은 뜯어낸 뒷판입니다. 뒷판을 닫았을 때 SSD가 위치하는 쪽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보셨던 구리 테이프를 열 발산을 위해서 붙여줄 건데 너무 과도하게 넓게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조금 넓게 붙여주면 좋기는 한데 주위의 모양 때문에 넓게 붙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사이즈에 맞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써멀 패드를 SSD에 붙여줄 건데 사용할 써멀 패드는 써멀라이트 제품이고요. 오디세이 써멀 프로라는 제품이고 열 전도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12.8W/Kelvin으로 상당히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께는 3mm입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85×45mm로 되어 있고 3mm 두께의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제품의 경우는 SSD와 D판의 거리가 딱 3mm가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사용하시면 제일 적합하고요. 노트북 제품에 따라서 그 두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해서 꺼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SSD 전체를 굳이 붙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메모리가 있는 쪽만 작업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에 맞춰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20×45mm 사이즈로 재단을 했고 자를 때는 가위보다는 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끝이 무디면 자르면서 패드가 씹혀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잘라주고 힘을 줘서 한 방에 빡 자르는 게 아니고요. 패드가 두껍기 때문에 여러 번 자른다는 느낌으로 서너 번 정도 칼질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양쪽 면이 달라요. 무늬가 들어가 있는 면이 있고 매끈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끈한 면이 SSD 쪽으로 붙는 게 열전도에 조금 더 좋으니까 매끈한 면 쪽으로 붙여주고 반대쪽 비닐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분해 역순으로 뒷판을 닫아주면 되고 뒷판을 닫을 때는 아까 분리한 케이블도 반드시 끼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불안해서 배터리를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분리를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배터리 위쪽에 클립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밀어주고 배터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클립이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면 잘못하면 메인보드를 작살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터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시공을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 연결을 했으면 뒷판을 잘 닫아주면 마무리는 됐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ROG 스트릭스 G713에 시공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딱 맞게 시공이 되고 뒤에 바른 구리 테이프에 이제 써멀 패드가 딱 붙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붙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온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을지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SSD에 써멀 패드를 시공한 후 동일한 테스트를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 시의 온도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온도가 뭐 2, 3도 정도 낮게 나오는 편인데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고요. 테스트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면 54도, 58도를 찍으면서 50도 후반에서 60도 초반대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 최고 온도는 66도를 찍고 읽기에서 평균적으로 59에서 64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쓰기에서는 60도에서 65도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파일을 동일하게 복사를 시도했을 때 52도 정도에서 최대 65도를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구리 테이프와 써멀 패드를 시공 후 바닥면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면 확연히 SSD 부분이 보이죠. 낸드 플래시가 있는 부분에 열이 바닥으로 전달되어서 발산되고 있는 모양이 정확히 보입니다. SSD의 열이 뒷판을 이용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리 테이프와 써멀 패드를 시공을 했을 때 대용량 파일의 복사에서는 최고 온도 82도에서 65도로 17도의 온도 하락이 있었고 평균 온도는 65도에서 73도였던 것이 57에서 63도로 대략 8에서 10도 정도의 온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프로그램 구동 시에는 최고 온도 73도에서 65도로 8도의 온도 하락이 있었고 평균 온도는 대략 10도 정도 온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게 확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이제 뭐 히트파이프를 대놓고 쿨러로 식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안정권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설계된 SSD 메모리의 온도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구동을 했을 때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 그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좀 이 정도면 온도가 많이 떨어졌다. 좀 안정적이다. 좀 덜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에 방열판을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뭐 메인보드가 죽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이제 방열판을 무리하게 달아놓고 이제 뚜껑을 닫고 이렇게 하셔서 메인보드가 이렇게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PC 기판 자체가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슬롯이 이렇게 좀 뭐 휘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소비자 과실로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방열판을 노트북 내부에 장착을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정도 수준이고, 굉장히 얇은 방열판을 다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뒷판으로 이제 열을 전달을 해서 뒷판에서 그대로 이제 외부로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고, 실제로 구리 테이프가 요거보다 조금 더 두꺼워지면 0.2mm나 0.3mm 정도 수준이 되면 좋은데, 그런 제품은 상용으로 파는 게 몰라 없는 건지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못 찾았고, 이게 두세 겹을 발라봤을 때도 온도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만으로 작업을 해줘도 굉장히 크게 안정화는 되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분, 요런 거는 내가 뭐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에스였습니다.